어느 시사 방송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정권은 검사가 잡았고 정치는 이명박계가 하고 정책은 박근혜계가 한다. 그렇게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최소한 10년 뒤로 후퇴했다.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도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수많은 국민이 묻습니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80%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권에 실세했던 그 이동관이 청와대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을 그 시기에 1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때부터 이미 김건희라고 하는 여자의 일당이 KBS에서 오페라 공연을 일본 도쿄 돔에서 열겠다라고 하는 모사를 꾸며가지고 2년 동안 최소한 오페라는 열지도 않고 43억 원을 빼먹었다는 더 탐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또 이동관이어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것 때문이냐?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또 한 사람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1년 전에 사무실을 내고 그 1주년 기념 행사를 얼마 전에 열었는데 외국의 경제 석학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당 대표가 축사하고 현직 기재부 차관 2명이 다 참석하는 가운데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국 석학 12명이 초청됐는데 한 사람당 최소한 2천만 원의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행사장 대관비 등을 포함하면 수십억 원이 드는 행사인데 그 경비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티켓을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후원할 기업들을 모집을 했고 그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안종범을 수사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범법자였던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보란듯이 감옥에서 나와 새를 과시하며 재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잡아넣었던 현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현 대통령이 그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 공개적으로 그 행사에 참석하고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는 참석하지 않으면 수사받고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또 수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자기 수하에 넣어서 충성하게 하려고 자기가 수사에서 잡아들였던 그 사람들을 수적으로 두려는 포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드는 장면을 4절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악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KBS에서 10년 전에 돈을 빼먹었을 것이라는 보도를 보면 그때도 현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사람의 이름과 같은 회사의 이름이 여전히 그때도 등장을 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악인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범죄 집단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속이고 사기치고 위조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앞으로도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점점 더 커지고 그 악행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량한 우리를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폭도로 만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지릅니다.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이 왜 몽둥이로 노동자의 머리를 때렸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청장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손인 줄 알고 때렸는데 머리를 맞았습니다. 손인 줄 알고 머리를 잘못 때렸다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손과 머리도 구분할 수 없는 눈 멀은 경찰들에게 노동자를 탄압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까?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성실하며 공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키며 선량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도 소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선량하게 사는 우리는 점점 더 그 삶이 어려워지는데 악한 자들의 재물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선량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참으로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12절 이하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날마다 재난을 당하며 징벌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수능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는 말을 듣고 어느 한 가지도 사실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노발대발하면서 분명히 어려운 수능 문제를 내고 돈 벌어먹는 나쁜 놈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런 거냐? 조사하다 보니 과거 민주화 운동하던 이른바 586 세대들이 유명 학원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른바 킬러 문항은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좌익 운동 세력의 음모로 몰고 갈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얻었다고 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586 이른바 민주화 주사파 세력이라고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공부 잘했던 그들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감옥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취직도 안 되고 저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고 해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학원 사업이었습니다. 동네에 학원 내고 그렇게 해서 몇몇 학생들을 근근히 모아서 밥벌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청래, 정봉주, 박정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학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학원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학원 사업을 접었고 지금은 다 유명한 정치인이요 국회의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국민이 소금을 사준다는 말을 듣고 사재기는 절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사재기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재기를 선동하는 세력이 있는데 사재기는 없다는 것입니까?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재기를 선동하는 세력의 말을 듣고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나쁜 놈들을 다 수사해서 잡아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집집마다 수색해서 소금 한 가만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앞에서 말한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일본 외무성 고위 직과 아시아개발은행장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두 사람의 비밀 대화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A4 2장 반, 그 비밀 문서 사회비라고 하는 워터마크가 찍힌, 그리고 녹음하고 메모하지 말라는 말까지 포함된 극비 문서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더 탐사로 제보가 된 것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이 최소한 100만 유로 14억 이상을 주고 매수했다. 매수했는데 왜 달러가 아니고 유로냐? IAEA 본부가 영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로화를 줬는데 이 14억이 한 사람당 14억인지 IAEA 전체 14억을 주는 그건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0만 유로 이상을 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든 검사 자료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 IAEA에서 조사해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그 보고서는 일본 정부로 오게 되어 있고 일본 정부에서 먼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마사지해서 IAEA로 보내면 IAEA에서 그대로 발표한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핵폐기수를 알프스라고 하는, 여러분 알프스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정수기입니다. 그거를 통과해서 나온 물을, 그것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알프스를 통과해서 나온 물을 또 100배 이상의 물로 희석을 해서 그 물을 떠서 조사한다. 농약 한 병을 분무기 한 통에 타면 희석되지요. 1000배로 이상으로. 근데 그 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 물을 다시 100배로 또는 1000배로 또 다시 희석을 해서 한 병 먹으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그 물을 다 마시면 결국 농약 한 병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요. 일본 외무성 고위직에게, 아니 한국이나 중국에서 파견된 IAEA로 파견된 전문가도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일본 책임자가 다 잘 관리하고 있고 그들은
장식 품일 뿐이다.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탐사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김암계라고 하는 전문가에게 전화를 하니 받을 리가 없죠.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해명해 봐라. 그랬더니 답이 문자로 옵니다. 나는 IAEA와 비밀 협약 체계를 맺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하던 도중에 그 문자를 공개하던 강 기자가 폭발을 합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IAEA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 선언을 하고 국민을 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박하고 나와서 진실이 무엇인지 발표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당신의 학자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앞날을 또 보장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그럼 왜 그런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IAEA는 100만 유로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한 푼도 안 받아 먹고 그러냐. 그보다 더 많이 받아 먹어서 그러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팔전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이 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하는 짓이 정부 여당 아닙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말이 아닙니까?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마치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와도 같은 짓을 해요. 요즘 며칠 내로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대통령이 똥을 쌌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된장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랬더니 여당과 기레기들이 그것은 된장 아니고 맛있는 청국장이라고 빨아댄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자기 말은 다 옳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대통령 말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고 자기 부인이나 장모, 가족처럼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10원 하나 남에게 피해준 것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선동세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강요하는 사이비 교주와 뭐가 다릅니까? 요즘 국가정보원의 인사 문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인사하느냐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또 보니까 천공이 얘기를 했어요. 정보원 1급부터 다 인사 교체해야 된다. 3급, 4급까지 해야 된다. 그런 영상에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야 국가정보원장 너 인사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누굽니까? 제가 아무리 이와 관련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정말 안 했습니다. 소위 공직자와 정치인이라는 작가들이 이 사이비 교주와 같은 대통령을 떠받치고 그가 하는 말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정책위의장이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검사 때 조국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육부 장관은 한술 더 뜹니다. 자기도 교육 전문가인 대통령한테 늘 배운답니다. 학교 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합니다. 야, 내가 공교육이라고 그랬지 언제 학교교육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장관이 사과합니다. 내가 대통령의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그럼 학교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면 사교육입니까? 그럼 무슨 교육입니까 도대체가? 국민을 세 살짜리로 보지 않고 개, 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말 다 놔두고 영어로 발표하러 파리에 간다고 파리에 갔으면 프랑스어로 해야지 왜 영어로 합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영어로 PT하러 간다고 오만 언론 기레기들이 도배질하고 빨아대더니 그러면 영어로 PT하면 세상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자고 어머나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영어로 PT했다. 우리 부산을 밀어주자. 그렇게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해준답니까?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맨 나중에 발표하는 순서인데도 그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각해서 이미 동영상이 틀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서 엉구정 나가서 앞에 발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있고 진행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 멘붕에 빠뜨리는 이게 대통령이 그래도 그렇게 말했더니 대통령이 지각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다.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선동 세력의 거짓 뉴스라고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지각 안 했다니 안 한 것이 그럼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대기실에 있었는데요. 대기실에 있었는데 자기 순서대로 모르고 있으면 더 모델이 아닙니까? 학생이 지각했어. 선생님, 야, 너 왜 학교에 늦게 왔어? 왜 지각했어? 저 학교에 있었는데요. 뭐 학교에 있었는데 왜 그러면 교실에 없었어?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저 9시 전에 학교 들어왔는데요.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을 믿으라니. 그럼 믿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 구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저는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그냥 제 방에서 성경책을 딱 폈어요. 폈는데 10편, 3편이 그냥 여기 무슨 밑줄 지어놓은지도 않은데 그 본문이 딱 들어와서 읽어보니 이 내용이에요. 국민의 아픔과 고통과 분노에 대한 공감은 단 1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상식에 맞지 않는 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씹으려 댑니다. 단 한마디도 국민이 공감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이 그렇게 단식까지 해대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속되었던 6명의 피고인들은 4명이 보석으로 줄줄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저들을 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16절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 악한 사람들은 늘 저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신앙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품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을 보면서 고통으로 절망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망하고 저들은 성공하는 것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래서 실망하십니까? 그래서 포기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렇게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포갑하는 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포기하십니까? 괜히 까불다가 죄 없이 압수수색당하고 검사와 경찰에 불려다니고 고통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입 그냥 꾹 다물고 사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저들을 물질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앉은 자리는 미끄러워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결국은 미끄럼틀을 타고 쭈르륵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파멸의 연못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미끄럼틀의 꼭대기에 앉아있다고만 방자게 까불지만 그러나 반드시 바로 미끄럼틀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승리할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면 살기 위해서 적군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들이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저들 옆을 지키며 온갖 간신배 짓을 다하던 졸개들이 먼저 배반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개가 되어 죄 없는 자들을 수사하고 가두던 경찰과 검사들이 저들을 향해서 달려들고 물어 뜯어 버릴 것입니다. 저들의 굴복하거나 자청해서 부역에 나섰던 간신배들도 다 소탕되고 말 것입니다. 저들과 손잡고 무도한 무당 정권을 만들고 이 나라 국정을 농단했던 사이비 기독교와 그 지배자들도 한꺼번에 미끄러져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저 악한 자들과 별다르지 않은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역시 저 악한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앞에서 말한 저 악한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저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들고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악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결론은 역시 한 가지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은 고통 없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거나 불의와 싸우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이 거만하게 우리를 포갑해도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늪으로 미끄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피난처일까요? 김건희 옆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한동훈의 보호를 받으면 안전할까요? 유명한 검사와 판사를 알고 지내면 안전할까요? 미국과 일본의 보호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할까요? 예수 팔아먹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와 친하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멸망시키는지 꼭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